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주식시장에선 소위 지라시라고 불리는 루머가 자주 돕니다. 그 소문이 가짜라 하더라도 루머가 퍼지면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진위 여부를 빨리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한데 실제 확답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루머가 퍼지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이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그 루머를 확인하는 조회 공시를 기업에 요구하는데 이 조회 공시 관련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해 오셨다고요? 네, 연합인포맥스는 최근 2020년 1월 3일부터 2023년 8월 28일까지 금융감독원 공시정보 시스템 다트에 게재된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공시 23만 5,897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예. 이 중 유가증권에서 나타난 조회 공시는 총 837건, 코스닥 시장엔 969건이었는데요. 네네. 유가증권 시장에 공시된 837건의 조회 공시 중에 무려 68.1%에 이르는 570개가 미확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즉 해당 소문에 대해서 아직은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투자자들에게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부인한 경우는 고작 30건, 즉 3.58%에 불과했습니다. 그 고작 3%밖에 안 되는 수치가 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솔직하게 대답해 준 기업들 어디입니까? 네, 먼저 아니다, 부인을 확실하게 한 기업 중에 좀 중요한 기업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네네. SK하이닉스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3월 주총에서 SK하이닉스의 박정호 부회장은 영국의 팹리스 IP 자산 기업인 ARM, 암의 공동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큰 소식이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조회 공시가 들어왔고 6개월이 지나서 SK하이닉스는 검토한 적이 없다, 검토하지 않는다 더 이상이라고 부인 공시를 못을 박았습니다. 네네. 두 번째 기업은 SK네트워크스와 매트리스 회사인 지누스입니다. 지누스는 아마존에서 판매 1위를 할 정도로 꽤 유명하고 알짜인 중소기업인데요. 네. SK네트워크스는 2021년 11월 지누스를 인수하지 않는다고 부인 공시를 냅니다. 이는 처음에 조회 공시를 받고 고작 1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다음에 다룰 공시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빨리 깔끔하게 끝난 거죠. 예. 비하인드로 말씀드리면 지누스를 비롯해서 요즘 수면의 질에 대한 소비자들 니즈가 높아지면서 네. 그 렌탈 사업을 영위하는 SK네트워크스는 상당히 배가 아픈 상태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DB하이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은 무려 자기들이 낸 공시를 손바닥 뒤집듯이 부인해버립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DB하이텍은 브랜드 사업부라는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을 분사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유는 다양하지만 표면적으로는 파운드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생긴다는 거였는데요. 여기에 DB하이텍은 2022년 9월 말 분사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인 공시를 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작업이 확정적으로 진행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올해 초 DB하이텍은 자신들의 말을 번복합니다. 갑자기 브랜드 사업부를 분사하고 심지어 판교에 새 팹리스 회사를 차리면서 이름까지 DB 글로벌 칩으로 박아버리는데요. 네. 그 조회 공시에서 대부분이 이제 확인을 잘 안 해주고 또 아주 일부는 솔직하게 말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제 그마저도 거짓말에 좀 섞여 있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중에서 그 조회 공시가 가장 많이 들어간 기업은 어디였습니까? 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을 가장 많이 한 기업은 네이버였습니다. 예. 네이버가 제출한 조회 공시는 총 20건에 이릅니다. 네. 네이버의 경우 인공지능 자회사 설립, 소프트뱅크와의 AI 동맹,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또 웹소설 플랫폼인 문피아 인수 등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네. 이 중 실제 딜로 연결된 것은 문피아 인수뿐입니다. 이마저도 2021년 4월 미확정으로 공시한 뒤에 9월이 되어서야 실제 인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네이버 사례 중에서 조회 공시가 가장 많이 들어갔던 소문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인데요. 예. 네이버와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서 총 30개의 조회 공시를 합니다. 30개나요? 네. 양사가 앞다투어서 조회 공시를 낸 이유는 누가 사갈 거냐에 대한 이거였는데요. 네네.
뭐 약간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2년 전에 이수만 전 SM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그러니까 전 회장은 네. 보유 지분을 팔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잠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공연한 행보였는데요. 뭐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뭐 후계자 문제도 있고 세무조사도 부담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튼 이수만 전 회장이라는 엔터 거물이 지분을 팔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동시에 특정 IT 기업들이 유력 원매자 후보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IT 기업, 근데 조혜공 씨가 이제 YG나 뭐 하이브 같은 그 경제 엔터사도 많은데 왜 IT 기업으로 또 많이 들어간 겁니까? 보통 M&A 하면은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그 수평적 인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수만 전 회장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아이돌 1세대인 H.O.T, SES가 다 이수만 전 프로듀서의 손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네. 근데 그에 비해 YG나 하이브는 이수만 전 회장이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후배들인 거죠. 말하자면 아이돌의 아버지이자 엔터 산업의 전설인 이수만이 자기 지분을 후발주자들한테 넘기는 거는 약간 자존심이 상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예. 여튼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매각의 포인트는 누가 이 거대한 엔터사를 사갈 것인가였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물론이고 여기에 CJ나 방탄소년단을 탄생시킨 하이브 모두 기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게 조단위 딜이 될 게 분명했기 때문에 투자은행 업계, 즉 증권사나 로펌 이런 것도 분주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SM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곳이 자기들에게 좀 더 유리한 곳을 가격을 제시할까 이러기 위해서 많은 IB 관계자들과 접촉했다고 합니다.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도 이 정도로 소문이 나고 또 실제 인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인정할 만도 한데 왜 계속 미확정이라고만 대답한 겁니까?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건만 아니라 사실은 인수 합병들이 대부분 막후에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주가도 출렁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당국의 견제라든가 최재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SM 엔터테인먼트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수에 참여할 거라고 최초 보도가 나온 건 2021년 5월 정도인데 네. 그 후 1년 만에 네이버는 본건에 대한 투자 검토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년이나 걸렸네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1년간은 거의 매월 조회 공시를 통해서 모른다, 안 한다, 확정된 바 없다라고 대답한 거고요. 네. 카카오는 더 철면피 작전을 썼는데요. 네. 지분 매입 공표를 하기 1개월 전까지 네. 사업 제휴와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검토를 하게 했다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지만 이미 뭐 거의 다 사실 1개월 전이면 정말 끝물인데도 결정된 건 없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이렇게 확실한 시그널을 받기 어려웠던 거죠. 이걸 이제 마지막 순간에 공개를 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미확정 공시를 냈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는데 그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랑 관련돼서 제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야 될까요? 제 최근의 사례가 그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해서 주가가 8배나 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가 폭등의 경우 이로 인해서 인수 가격도 상승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소식이 알려져서 주가가 너무 높아지면 인수 기업도 선뜻 나서기가 어렵고 지분인 또는 경영권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팔리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네네. 최근의 사례로 삼성전자가 연초 지분 투자를 공시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 단순히 지분 투자를 했다고 했는데도 주가는 연말 대비 8배가 넘게 뜁니다. 네. 연초 32,000원이었던 주식이 전거래일에 최근에 168,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연중 최고가는 24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 대비는 총 8배, 역대 최저가인 17,000원 대비는 뭐 15배에 이르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로보테마가 증시의 한 흐름이 되면서 주가가 좀처럼 조정을 잘 안 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PER 역시 30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즉 수익만으로 주가를 설명하려면 300년이 걸린다는 얘기죠. 예. 특히 근데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체결한 콜옵션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콜옵션이 들어간 거였죠? 공시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59.94%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지분을 확대한다는 건 결국 경영권 인수이고요. 이 때문에 인수가 확정된 게 아닌데도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리레이팅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설정이 다시 됐다 이런 설명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를 하는 시점에서 주가가 더 올라 있어도 그 이전 가격이 더
낮은 가격에 삼성은 또 주식을 살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 결국 조회 공시가 그 인수합병건에 조금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딜이 무산될까봐 확답을 못한다. 네.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으로 이제 조회 공시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SK이노베이션이 조사 기간 동안 조회 공시가 총 18건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 SK그룹 역시 M&A로 되게 활발하기로 유명한데요.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조회 공시를 받은 내용이 주로 자회사 지분 매각과 관련돼 있습니다. 네. 이는 그룹이 전반적으로 합종 연행을 되게 활발하게 하면서 사업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조회 공시 대상으로는 옛날 SK 종합화학이었던 현재 SK 지오센트릭, 또 SK 루브리컨트 등의 지분 매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 SK 지오센트릭의 지분 매각은 현재 단계에서는 불발됐다, 무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그 SK 지오센트릭의 나경수 사장이 기자하고 만나서 지분 매각이 진행되는 바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고요. 또 SK 루브리컨트의 경우에는 상장을 포기하고 SK 엔무브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분 40%를 IMM 프라이빗 에쿼티의 자회사인 IMM 크레딧 솔루션에 넘겼습니다. 네, 결국 기업들이 조회 공시가 들어왔을 때 그 소문을 확인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이거 안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문이 거짓이라고 이제 확답을 해줬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갑자기 원래는 맞았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아마 투자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일 텐데 당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아직 제도적으로 조회 공시를 보완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미 조회 공시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건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로 뜯어본 결과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네. 특히 미확정 공시의 경우에는 1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SM 엔터테인먼트 사건 같이 이렇게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이 때문에 학계 등의 일각에서는 미확정 공시의 재확정 주기를 늘리거나 미확정 공시의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기업 조회 공시 관련 이야기 김경림 기자와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